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커스 문제로 사이가 아주 나빠졌던 프랑스와 영국이 뜨거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나빠져도 일단 생존은 해야 돼 라고 해서 서로 간에 지금 파토가 났던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대지미사일 이 사업을 다시 살려서 빨리 하자, 이렇게 된 내용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호주가 역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함 공격용으로 슈퍼호넷을 퇴역시키지 않고 대량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슈퍼호넷을 대함 전문 타격용으로 하겠다는데, 보겠습니다. 오커스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갔었던 차세대 유럽형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양국이 NBDA의 신형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배정에 합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NBDA 주도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디펜스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방위장비지원청과 프랑스 국방부 조달본부는 오는 2020년 말까지 기존의 아음속 미사일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 개발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NBDA에 각각 약속된 분담금을 배정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퓨처 크루즈 앤 안티쉽 F1의 약자로 FCASW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액조세와 하푼 미사일 그리고 스칼프 미사일을 대체하는 차세대 타격무기 개발 사업인데요. 최소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마하 5 이상 극초음속 무기는 2020년대 후반까지 개발해 배치한다는 구상에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영프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 NBDA를 주 사업자로 양국이 공동 출자해 진행한다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지난 2021년 9월 오커스 문제가 불거지며 프랑스가 영국과의 국방 협력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바 있었습니다. 양국이 오커스 파동으로 쌓인 앙금이 다 풀리기도 전에 극적으로 사업을 되살린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위기 앞에서 일단 뭉치기는 했지만 과연 이 공동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 같이 개발했죠. NBDA에서. 그래서 영국은 그걸 스톰 섀도우라고 부르고 프랑스는 스칼프라고 불러요. 그리고 프랑스의 액조세 대함 미사일이죠. 이거 함대함도 있고 공대함도 있고, 그리고 또 영국은 미국제 하푼 대함 미사일을 또 사다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하푼과 액조세 같은 공대함, 또 이 함대함 미사일, 또 스칼프, 스톰 섀도우, 이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토탈 대체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프랑스와 영국이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가, 이거 이제 NBDA 공동 출자 회사니까 여기서 하기로 했다가 예산을 NBDA에 갖다 주기 전에 오커스의 핵 잠수함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오커스, 호주, 영국, 미국 이 세 나라 인합 레짐 아닙니까? 여기서 중국 관련한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호주에게 핵 잠수함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호주는 프랑스와 이 재래식 잠수함 거의 한 100조 원어치 유지 비용까지 해서 도입하려고 했던 계획까지 했는데, 그걸 엎어버리고 핵 잠수함 해 6척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00조 원 사업을 날려버린 프랑스가 계약을 했는데 완전히 열받아서 영국 니들하고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엎어버렸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걸 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렇게 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자, 이렇게 돼서 같이 하자, 러시아한테 처맞기 전에 빨리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NBDA에 빨리 돈 주자 해서 NBDA에 돈을 스톱시켜 놨던 걸 각각 영국과 프랑스가 주기로 했던 돈 주고 빨리 개발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위기 앞에서는 뭉치는데 또 위기가 또 사그라들면 다시 또 삐져가지고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 지금 뭐 극초음속은 아니지만 초음속 대한미사일로 사거리 한 500km, 그리고 속도는 마하 2에서 마하 3 정도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극초음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에 만족하지 말고 이거 개발과 동시에 다시 극초음속으로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주가 미국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주력 전투기에 장거리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인 LRASM을 통합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작 24대를 보유하고 있는 슈퍼 호넷을 전문 대함 타격기로 전환하기 위해 LRASM 미사일을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호주가 현용 주력 전투 공격기인 F-18F 슈퍼 호넷 전투기를 장거리 대함 타격 전문 기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24대 기체 전량의 LRASM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하는 4,900만 달러 규모의 성능 개량 계약을 체결했다고 록히드 마틴이 현지 시각 2월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록히드 마틴은 호주 공군이 보유한 24대의 F-18F 전투기에 AGM-158C LRASM 운용 능력을 부여하고 200발의 미사일을 호주 공군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호주는 72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해 기존 호넷 계열 전투기를 모두 대체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장거리 대함 타격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슈퍼 호넷을 퇴역시키는 대신 LRASM 운용 플랫폼으로 특화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2020년 9억 9천만 달러에 200발의 LRASM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주가 발당 495만 달러, 약 60억 원에 구매하는 LRASM은 스텔스 설계가 강화된 사거리 최소 560km 이상의 고성능 대함 미사일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적함의 취약점을 공략할 수 있고 전자전 등 소프트킬 대책이 먹히지 않는 현존 최강의 대함 미사일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 LRASM을 도입하는 나라는 호주가 처음인데요. F-35A와 EA-18G 그라울러 그리고 LRASM으로 무장한 슈퍼호넷을 운영하는 호주 공군, 중국에게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 슈퍼호넷 전투기가 시커먼 거 LRASM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하고 있죠. 자, 이 호주가 호넷과 슈퍼호넷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다 72대의 F-35A로 대체하자라고 했다가 중국하고 지금 뭐 연일 서로 간에 극한 설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호주, 미국만 뒤에 없으면 언제든지 짓밟아 버릴 것처럼 이렇게 욕을 하고 있고 호주도 그에 맞서서 뭐 그냥 뭐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게 호주와 중국의 사이인데 그러면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을 경멸시키기 위한 전력이 더 필요해. 그런데 이 LRASM은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 그래서 슈퍼호넷이 비록 스텔스가 아니지만 이 LRASM이 560km의 아주 장거리 장사정이니까 이거 멀리서 때리면 되잖아. 그리고 이 LRASM은 스텔스 그리고 인공지능 정말 뭐 기가 막히게 이미지를 딱 입력하고 내가 가는데 나는 이번에는 중국의 난창급 055형을 때려. 그런데 난창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난창 저거네. 그럼 이제 그쪽으로 때려 들어가는데 자, 난창의 취약점은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에는 전투정보실이 있고 이 지점에는 또 이 지점에 엔진룸이 있어. 이런 거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따라 들어가는데 야, 내 옆에 있는 LRASM 2번, 3번 인공지능이니까 나는 말이야 지금 저 함교에 있는 전투 조타실을 때릴게. 그리고 2번 너는 전투정보실 때려. 그리고 3번은 엔진룸 때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쟤들이 나중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꺼번에 쑥 돌아서 양 사방에서 들이치자. 그러니까 3번은 뒤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미사일이죠. 이걸 이제 대량으로 운영하자 해서 그럼 슈퍼호넷 퇴역시키지 말자. 그래서 슈퍼호넷 한 대에 최대 4발의 LRASM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발 정도 하면 넉넉하게 한속거리도 좀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슈퍼호넷 24대를 퇴역시키지 않고 대함 타격 전용으로 즉 LRASM 투발용으로 쓰겠다. 야, 중국 큰일 났네요. 거기다가 또 이 호주가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12대 쓰지 않습니까?
여기 포세이돈은 또 6발의 LRASM 장착할 수 있죠. 또 F-35도 비스트 모드, 즉 외부 장착 모드 하면 이 2발의 LRASM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지금 200발의 LRASM, 이거 참 60억, 비싸기도 한데, 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 포세이돈, 슈퍼호넷, F-35 다 활용하면 200발 한 번에도 그냥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200발 한 번에 쏟아부을 그런 타겟이 중국 해군에게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는, 뭐 앞으로 항공모함도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들 딱 뭐 호주가 미국 없더라도 F-35가 전방에서 제공 딱 해서 어떤 공격 확보 딱 해주고, 뒤에서 슈퍼호넷과 포세이돈이 LRASM 대량으로 투발 딱 해주면 그냥 뭐 F-35를 이길 수 있는 제공 전투기가 중국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면 F-35가 어느 정도 공격 이 정도만 딱 확보해주면 뒤에서 LRASM 스텔스니까 딱 쏴주면 중국 해군 남중국해 활동 항공모함 전단 그냥 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호주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해군도 포세이돈 도입하죠. 그러면 이 LRASM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F-15K 이거 앞으로 EX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텐데, 이때 LRASM 좀 인티그레이션 해서 F-15K 여기에서 LRASM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 한국 공군이 중국이 보기에 또 일본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적에게, 주변국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15K LRASM 우리 업그레이드 하자, 이 슈퍼호넷처럼. 그리고 포세이돈 호주처럼 우리도 LRASM 달아주자 라는 필요성이 대두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